드디어 이제 우리 주부들 해방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 얼마 전이 광복절이었는데 갑자기 네. 주부들의 해방 날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세요? 곧 개학이 다가오잖아요. 아, 예. 최재원 씨는 모르시겠지만 아이들하고 그냥 방학 내내 북새똥 치르면서 예. 씨름해보세요. 아, 개학하는 날이 예. 바로 광복절이다 하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차라리 방학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아우성 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세상에 얼마나 힘드셨으면 힘드셨으면요. 모르겠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아이들 대충 키우고 나니까 예. 실은 아이들하고 북새똥 치르면서 24시간 그냥 푹탁푹탁 하던 때가 좋았던 때다라는 생각이 아, 들어요. 그러세요? 네. 예. 어쩌면 그때가 더 좋은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오늘은요. 여름날의 추억처럼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가족들을 모셨다고요? 네,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성모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버림받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가정인 것 같아요. 평화롭죠, 애들이. 애들이 굉장히 평화롭고 그리고 그 부모하고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어도 그 문제를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같이 대화하는 그런 훈련들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그 합의점을 같이 이렇게 잘 이뤄가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 건가 가정 안에서 그거를 말하고 행동하고 일치가 되고 그 다음에 그분들도 이제 LD하고 까타리나도 힘든 일이 많은데 다시 일어나 가지고서 즉시 다시 일치할 수 있고 그런 자세가 항상 돼 있다는 거. 특히 이렇게 엘리베이터에 같은 층에 탔을 때도 항상 먼저 사랑으로 웃는 모습으로 대하고 또 그 아이들도 엄마 아버지의 그 웃는 모습을 잘 본받아가지고 다른 친구들을 대할 때 항상 웃는 모습으로 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가족이라 그런 모습이 또 보이고 잘 또 사랑하고 있고요. 서로 간의 사랑으로 잘 유지된 모습을 이웃이 항상 볼 수 있는 그런 가족입니다. 네, 그야말로 가족의 평화와 일치. 예. 손세공 씨, 백음자 씨 가족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아, 정말 웃으시는 얼굴이에요. 예. 여기 엘리베이터 아닌데도. 글쎄요, 말이에요. 항상 스튜디오 웃으시면서. 아닌데. 예. 네. 먼저 아버지, 어머님부터 각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신월동에 살고 있고요. 예. 손세공 LD라고 합니다. 네. 예. 네, 저는 함께 사는 백음자 카타리나입니다. 함께 사시는군요. 네. 그리고 저희들은 저기 예. 호클라레 운동에 속해 있는 우리 가족들이 모두 예. 호클라레에 속해 있습니다. 아, 네. 포콜라레는 호클라레 운동. 이따 좀 여쭤볼게요. 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요. 네. 그리고 또 이 집안의 어른께서 나오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네. 정수연 베로니카입니다. 네. 야, 어쩜 이렇게 아름답게 나이를 드셨는지. 같은 집에서 사세요? 예, 그러세요. 우리 집은 한 집에 좁은데도 네. 3대가 같이 살아요. 그러세요. 아. 네. 예. 그 옆에 손녀, 큰 손녀인가요? 이 집 장녀고요. 손열림 엘이라고 합니다. 손열림. 손열림. 네. 예. 네, 저는 둘째 딸 손디린 마라라고 합니다. 손드림. 네. 드림. 예, 드림. 아. 예. 그리고요, 막내? 초등학교 4학년 송기림 레나또입니다. 와, 똑똑한데 아주. 이름이 참 특이한데요. 아버님 무슨 특별한 무슨 뜻일까 예. 싶은 게 있으십니까? 큰애는 그 밝은 빛의 세상을 열게 하였으면 좋겠다는 예. 뜻으로 열림이라고 아, 지었고요. 예. 둘째는 그 몸과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으라고 아. 드림이라고 지었고요. 저는 늘 꿈만 꾸라고 한 줄 알고 또 드림. 그리고 막내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항상 예. 천국을 기리면서 살라고 기림이라고 지었습니다. 네, 네. 자녀들 이름부터 정말 예사롭지가 이름 않습니다. 참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아까 포콜라레 가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포클라레는 1943년 그 2차 세계대전 중에 이태리 북부지방에 있는 트렌토라는 지방에서 끼아라 루빅이라는 분이 창설을 하셨습니다. 네. 예. 지금 180여 개국에 나가 있고요. 예. 한국에 들어온 지 한 30년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 호클라레 운동은 복음을 이제 생활 속에서 이렇게 실천하도록 이렇게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음 말씀인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말씀을 네. 이제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아, 일치 그렇군요. 운동이군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좋은 운동에 가담을, 그러니까 어떤 계기로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는지요, 그건?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시작은 했는데요. 예. 저희 이제 신우가 이제 한 명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신우가 이제 이 호클라레를 먼저 나가기 시작하면서 예.
이제 집안에서 이제 가정 일을 이렇게 도와주지 않다가 예. 정말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뭐 집안일을 이렇게 도우면서. 그래서 저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 저도 정말 이렇게 다시 이제 회개하면서 저만 이렇게 사랑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신우를 보면서 정말 사랑하는 모습을 다른 모습에서 이렇게 좀 배워야 되겠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호컬라레 운동에 이제 참여하게 그 됐습니다. 활동하신 지는 얼만큼 되셨나요? 지금? 한 20년쯤 됐습니다. 오. 그럼 부부가 처음에 같이 그 운동에 참가하셨어요? 참여하셨어요? 아니요, 큰애가 제일 아주 어렸을 때였는데 예. 그 집에 이렇게 아주 좁은 집이었어요. 근데 소꿉장난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소꿉장난하는 걸 좀 치우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안 치웠어요. 근데 엄마가 오더니 이제 제 기회가 되고 뭐라고 하니까 금방 치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궁금해가지고 이제 카트린한테 물어봤어요. 예.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랬더니 뭐 아빠를 사랑해드리면 어떻겠니? 아빠하고 일치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대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일치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물어봤더니 호클라레한테 물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호클라레한테 전화를 했어요. 예.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저도 나가게 됐죠. 그때 안 하셨으면 왕따 되시는 거죠, 집에서. 근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포콜라레 그렇게 운동을 하시면서 실제 집안에서 일상생활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던가요? 호컬라레 이상을 알고 나서는 이제 정말 각자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면서 뭘 하든지 이제 정말 이렇게 그 상대방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가족 안에 계신 예수님 사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런 가치가 좀 다른 가치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은 이제 남편이 어떤 땐 제가 뭐 고무장갑 끼고 뭐 일을 한다든지 뭐 이럴 때 어떤 때 뭐 물을 한 컵 달라든지 어떤 그런 게 이렇게 요구될 때 제가 이제 어떤 때는 이거 다 하고 갖다 줘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정말 나의 사랑을 원하기 때문에 정말 끼고 있던 고무장갑 벗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달려나가게 그래서 이제 물을 떠다 준다든지 뭐 정말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즉시로 이제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변화가 오고요. 예, 여기 지금 그림도 준비가 돼 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기도 생활을 하면서 이제 느꼈던 게 정말 그 기도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대화다. 그런 걸 이렇게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선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은 일상생활에서 하는 그 작은 사랑 행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없고 서로가 이렇게 쌓여 있으면 그걸 보는 순간에 이건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선물을 드리게 되죠. 이 사람하고 나하고 결혼해가지고 좀 어려웠던 점이 내가 좀 이렇게 이 사람한테 전적으로 사랑을 못 받는다는 그런 생각이었었어요. 욕심이 많으셨나 보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심도 많으시고 욕심도 많으시고 그렇게. 길을 가다가 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이 사람이 그 만난 사람하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그게 싫고 그랬어요. 그게 어느 날 이제 우리 식구들이 전부 다 한번 이렇게 같이 산책을 나갔는데 그 산책 중에 어떤 어린아이를 만나게 됐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어린아이 앞에 쭈그려 앉아갖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기다리게.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혀 개의치 않고 아주 평안하게 자기들끼리 엄마를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저렇게 기다려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냥 같이 아이들처럼 기다렸어요. 근데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정말 이렇게 마음이 편했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던 게 정말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맨날 그것만 생각하고 불편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누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따지라고 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단지 네가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먼저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런 걸 그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생활이 많이 바뀌게 됐죠. 저는 그게 남편들이 다 같이 동참하셔야 되겠어요. 설거지가 이만큼 쌓였는데도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다 하고 다 치워주시고요. 저 부부께서는 그러신다고 해도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는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이제 부모님께서 호컬라레 운동을 옛날부터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호컬라레 운동에 참여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집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생각해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한다면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가서 즉시로 해줄 수 있고 그런 걸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럼 저 드림이는 혹시라도 언니한테 속상했다든가 그런 일 있을 때도 별로 싸우지 않겠어요? 싸울 때도 있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언니를 하나님으로 보고 그런 거 그냥 하나님한테 이렇게 화를 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을 때가 좀 많아요. 네네.
근데 할머니 입장에서 또 어머님 입장에서는 온 가족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모습 보실 때 흐뭇하시겠어요. 물질적으로나 뭐나 그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면 한이 없을 일을 네. 조금 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최선을 다해서 그저 내게 있는 이 사랑을 주려고 노력하는 그게 참 보기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실제로 저렇게 진짜 속으로 저런 마음을 할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런데 가만히 두고 보니까 그 결과가 좋아지고 또 계속 그렇게 하고 하는 걸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내가 믿게 되니까 네. 그 다음에는 요만한 의심도 없어지고 내 자신 그렇게 마음이 변할 수가 없고 무엇보다도 아들보다도 솔직한 얘기로 며느리가 많이 고마워. 네. 그럼 여기에서 이 네. 댁의 역사가 담긴 사진을 잠깐 보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누구십니까? 네, 저 결혼하기 전에 아 데이트 연애할 시절이고. 때 군대가 있을 때 이 결혼 사진입니다. 네. 뭐 탈령하실까봐 기다리셨다면서요? 결혼 전에? 많은 분들이 계세요? 새가정 모임이라고 부부가 같이 피정했던. 예. 여기 웬 외국인도 보이세요? 이태리에서 이제 가정 모임하고 그리고 이제 밖에서 야외에서 이제 함께 더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고. 예. 여기도 이태리. 큰딸 생일날 이제 노래 우리가 함께 해주는 거예요. 예. 예. 이거는 구정날 네. 그 축 파티를 좀 했었거든요. 동양 사람들. 설날에요. 네, 이 사진이 아주 특별한 사진인데 네. 지금 그 보이는 동양 분들이 일본 사람들인데요. 네. 불교 신자예요. 아. 네. 불교 신자인데 우리랑 같이 학교를 했죠.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종교를 초월하는 그런 모임이군요. 예, 예. 네. 이건 저희 우리 막내가 경험도 하는 거고. 경험담이요? 예. 오, 네. 어. 큰 딸이 어렸을 때 아유, 예뻐라. 작은 딸 네. 드림이고. 장난꾸러기도. 네. 둘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천냥성 취하는 거 저쪽 딸. 네. 그렇군요. 아들 기림이. 예, 천정성지 끝나고. 네. 예. 아. 나 맞아? 이게 그 며칠 전에 네. 7월 24일부터 있었던 그 마리아 폴리 아. 예. 다 같이 갔었어요. 예. 기념으로 찍었다. 아, 좋습니다, 정말. 네. 아까 말씀 중에 이태리에 사신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동안 사셨어요? 1년 정도 있었습니다. 아니, 무슨 뭐 직장 때문에 가신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그때 좀 그 일이 좀 많아져가지고 돈을 조금 많이 벌게 됐는데 네. 그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다가 돈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닌가 아. 그런 걱정이 들어서 정말 긴 피정을 가는 셈 치고 가자. 예. 그래서 같이. 가족들이 전체가 다 가셨으면 예. 1년 동안이면은 뭐 아이들 학교 문제라든지 생계 문제가 쉽지가 않으셨을 텐데 어떻게 결정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학교 문제도 그렇고 예. 그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물론 어려움이 따르긴 했었죠. 근데 네. 정말 우리가 그런 모든 거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맡겨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했을 때 모든 것이 진행이 잘 됐어요. 그래갖고 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가게 됐죠. 1년 동안 이태리에 있으면서 자신한테 어떤 변화를 느꼈었어요? 저는 다른 여러 나라에서 온 그런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살았었거든요.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근데 이제 문화도 다르고 막 다 다른 나라에서 모여왔으니까 되게 힘들잖아요. 같이 생활하기 힘든데도 정말 사랑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그 속에서 살았을 때 정말 이 세계가 많이 분열돼 있고 그렇지만 평화로운 세계가 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네. 뭐 심지어는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통일을 기도해달라고 했었다면서요? 아, 그 얘기 그러셨어요? 빠뜨리면 안 되죠. 예. 우리 드림이는 어땠어요? 그때 기억으로는? 저는 거기 갔다 오면서 제가 되게 많은 사랑을 거기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 받은 거를 제가 이 한국에 많이 퍼뜨려야겠다는 그런 의무감 같은 거 그런 거 느끼면서 왔어요. 네. 기림이는 몇 살 때였어요? 그때가요? 이태리에 있을 때가? 8살 때? 그럼 뭐 기억나는 게 있어요? 네. 어떤 게 기억이 남아요? 다른 나라 친구들? 그리고 이태리에서 그냥 계속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생각해볼 때도 있어요. 해볼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와서 우리말 하니까 좋죠? 네. 아무래도 자녀들 데리고 그렇게 가서 물론 뭐 다들 힘들었겠지만 또 얻는 그 체험도 다 다양하겠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남다른 체험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남편이 아침에 뭐 출근했다 저녁에 들어오고 보통 이러니까 뭐 잘 안다고 해도 그렇게 이제 사실 알 기회가 안 됐는데 거기 가서는 거의 24시간을 뭐 같이 있다시피 하면서 이제 살다 보니까 그 작은 어려움들이 이제 다시 부딪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한테 또 아주 좋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예. 또 우리가 또 기쁘게 또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두 분 사이에 가장 힘든 때가 있으셨다면은 저희가 가장 힘들었을 때가 한 8년 전, 9년 전 뭐 그때쯤인데 그때 이제 뭐 직장 일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남편이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상태였어요. 네. 근데 이제 굉장히 막 모든 그 작은 일에서부터 남편이 자꾸 투정을 부리고 집에 오면 이제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굉장히 긴장이 되죠. 그래서 남편 들어올 시간 되면 긴장되고 그 아이들한테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전부 다 이렇게 평화를 지니고 있는데 저 아이들한테도 그런 또 평화를 또 잃어버리게 하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도움을 좀 청했어요. 우리 아빠를 좀 잘 사랑해드리자. 그리고 긍정적인 면에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아빠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자. 근데 애들이 참 이렇게 호클라레 이상을 살기 때문에 애들이 그 굉장히 어른 이상으로 이렇게 사랑을 하고 구체적으로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냈는데 어느 날 이제 저한테 이제 한 계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기념일 같은 날은 남편이 참 잘 챙겨요. 뭐 외식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제가 이제 집에다가 이제 음식을 잘 차려놓고 이제 저녁에 기다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이제 난 오늘 늦는다 그러면서 이제 나가버렸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저녁 준비를 잘 해놓고 이제 기다리면서 이제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전에 뭘 했냐면요. 남편한테 이제 그 결혼기념일날 선물이 되기 위해서 며칠 동안 정성 들여서 편지를 아주 정성 들여서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꽃바구니 하나 차에다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꽃바구니 예쁘게 하나 그거 준비해가지고 제가 이제 어머니도 모시고 살지만 이렇게 여보 소리를 잘 못해요 평소에 쑥스러워서. 근데 이제 정말 거기다 그 편지 겉봉에다가 여보 사랑해 해서 크게 써가지고 꽃바구니하고 차에다 새벽에 이제 5시에 나가서 실현하셨군요. 딱 갖다 놓고 이제 들어왔거든요. 근데 아마 남편이 그걸 보고 안 들어올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날 생각지도 않게 이제 집에 일찍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이제 아빠가 들어오시니까 그냥 너무너무 기쁘고 그다음에 축제에 이제 분위기를 금방 만들어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아이들이지만 우리가 정말 서로 간의 사랑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키워갈 수 있는 것 같았어요. 되게 남편들은요 아내하고 나가자 갈 때 5분만 기다리라고 해도 그렇게 불같이 화내잖아요. 근데 그렇게 싫으셨었다면서 전에는요. 이 사람이 그 날 기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애를 쓰는 걸 내가 보게 됐어요. 예를 들면 어디 며칠 하자 그러면 이제 일을 해놓고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이 사람이 먼저 옷을 입어요. 먼저 옷을 입고 그다음에 정리를 해. 내가 가자 그러면 그냥 이사등 놓고 그냥 따라 나서는 거예요. 얼마나 시집살이를 한단했으면.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될 때가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할 때까지 정말 재촉하지 않은 그런 습관이 갖게 됐지. 어느 날 이제 남편이 준비를 이렇게 다 하고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불안한데 아이들이 보면서도 놀랬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아빠 웬일이세요? 그러면서 아빠가 이렇게 느긋하게 엄마를 기다리시고 엄마는 또 느긋하게 일을 하고 막 이러는 걸 보면서 큰아이가 정말 이렇게 놀래서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훈련했던 그런 결과였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도 봐야 되는데. 아버님께서요? 못 기다리세요? 못 기다리세요? 네. 최지훈 씨가 닮았을 것 같아요. 이쯤 해서 두 분의 행복론을 좀 듣고 싶어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항상 보면 자기 생각 때문에 어떤 어려움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항상 버리려고 애를 쓸 때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아유, 그렇게 사랑스럽게 쳐다보세요. 백은자 씨 지금 남편 바라보신 눈빛이 그냥 아주 행복해 보이세요.
정말 행복해요. 예. 행복하고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순간순간 정말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남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남편을 정말 가까운 이웃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저희들이 매일 아침에 제가 이제 출근할 때 꼭 약속을 해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 모시자고. 그게 이제 하루를 지탱하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두 분의 말씀 듣고 나니까 사실 행복이라는 게 그렇게 또 어려운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쉽게 생각하고 생각이 나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여기서 잠깐 가족들이 만나는 스페셜 코너를 잠깐 보면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로를 완벽하게 잘 안다고요? 하지만 그건 아직 모르는 일이죠. 왜냐하면 바로 이 OX판이 있기 때문이죠. 눈치코치가 필요 없는 진실게임 OX! 눈치코치가 필요 없대요. 네, 필요한데. TV의 어른스러운 행동을 볼 때 가끔은 너무 아이답지 않아서 걱정될 때도 있다. 하나, 둘, 셋. 아이가 어떤 때는 정말 어른보다 더 이렇게 큰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할 때 저희가 이제 놀라게 되죠. 그러니까 뭐 큰 걱정을 한다기보다도 어른스럽게 구를 때가 있어요. 노는 걸 보아도 제 또래하고 같이 그거 하면서도 너무 잘 이렇게 다독거리고 그러는 거 보면. 기림이가 성직자가 되기보다는 엄마 아빠처럼 좋은 가정을 이루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 둘, 셋. 네. 자기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거는 자기 그 본인한테 이렇게 주고 싶어요. 그런 선택권을. 그렇기 때문에. 기림이가 두 누나의 등살에 길을 못 펴는 것 같다. 하나, 둘, 셋. 어쩔 때 동생이라는 생각보다는 오빠 같다는 걸 더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막 제가 막 우울해 있거나 그럴 때 와서 막 달래주고 제가 뭐 그러니까 지쳐 있을 때나 아플 때나 그럴 때 와서 이렇게 위로를 되게 자주 해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번에는 저 드림이에 대한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드림이가 요즘 사춘기인 것 같다. 하나, 둘, 셋. 가끔씩 우울해할 때요. 이유 없이 우울해할 때. 같이 우울해하고요. 같이 막 운 다음에 같이 웃어요. 드림이는 언니와 동생 사이에서 좀 힘들 것이다. 하나, 둘, 셋. 동생만 아니라. 큰애는 큰애기 때문에 또 많이 챙기고 막내는 또 막내기 때문에 많이 챙기거든요. 근데 가운데는 아무래도 좀 소홀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좀 힘이 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특별히 정말 더 구체적으로 사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요, 언니가 되게 언니 같지 않고 좀 친구 같아요. 그래가지고 언니 힘들어할 때 그런 거 이렇게 뒤에서 뒷받침 같은 거 해줬다고 저는 하는데요. 그런 게 좀 힘들고요. 드림이라는 이름처럼 사는 아이다. 하나, 둘, 셋. 네. 정말 드린다는 건데 정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내어줄 줄 아는 거.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엄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안에서도 정말 어렵고 굳은 일을 혼자서 잘 찾아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항상 자기 자신을 드리면서 산다고 제가 믿고 있어요. 열림이는 정말 장녀다운 기질이 있다. 하나, 둘, 셋. 아, 네. 좀 동생들한테 망설이는군요. 잘 너그럽고 잘 챙기고 아무래도 장녀답죠. 제가 제일 닮고 싶은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언니한테. 열림이가 나이 들면 엄마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 둘, 셋. 아니라는 사람. 엄마처럼 살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항상 아이들에게 그런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 주고 싶어요. 열림이는 할머니께 제일 잘하는 손주다. 하나, 둘, 셋. 바깥에 나갔다 들어와서 인사를 해도 그냥 인사하는 게 아니고 느낌에 특별히 아주 반갑게 인사하는 그걸 제가 느껴요. 그러니 남들이 봐도 다른 식구들이 봐도 그렇겠죠. 하여튼 좀 유난스럽게 정이 많더라고요. 모든 사람을 항상 모든 사람을 즉시 사랑
아빠는 엄마 없이 하루도 못 사는 사람이다. 하나, 둘, 셋. 모르겠어요. 사랑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옆에 있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제가 눈이 안 자신 있게 떠지세요, 눈이 들었어요. 지금. 너무 좋으시죠. 너무 엄마가 좋았어. 안 계시고 그럴 때도요. 엄마처럼 저희한테 해주시고요. 저희도 엄마가 안 계실 때는 저희가 엄마처럼 아빠한테 해드릴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말다툼할 때 난 아빠 편이다. 하나, 둘, 셋. 아니, 싸우는 사람이 문제지 저희가 관여를 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지. 그냥 알아서 해결하시겠지 하고요. 괜히 편들어주면 안 돼요. 중립이군요, 완전. 아이들과 엄마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아빠는 엄마 편만 든다. 하나, 둘, 셋. 네네. 아빠가 저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정말 그게 아이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 사이 의견 일치가 가족을 이렇게 이끌고 가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아이들하고 엄마가 어떤 갈등이 있을 때도 저는 항상 정말 이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애를 쓰고 정말 또 내 의견이 이 사람하고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는 항상 의논해서 아이들한테 꼭 엄마 아빠의 똑같은 입장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애를 써요. 그럴 때 아이들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네. 아빠는 엄마 덕분에 많이 변했다. 하나, 둘, 셋. 성격도 그렇고 모든 생활면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역시 그저 우리 며느리 공이 크구나 좀 내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인정을 해요. 엄마의 낙천적인 성격 때문에 답답한 적이 많다.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해도 별로 걱정을 안 해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공부를 좀 더 잘했으면 이렇게 욕심이 내는데도 이 사람은 걱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 보면 좀 답답할 때가 많이 있죠.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 엄마의 사랑 때문에 눈물을 삼키며 한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라고 막 강요하시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빠져나가겠어요? 해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해요. 요즘 들어 엄마가 안쓰럽게 느껴진다. 하나, 둘, 셋. 네. 참 건검전략하고 힘들게 살고 그러면서도 잘 참아내고 그런 게 안쓰럽기만 해요. 부모 입장 돼가지고. 고부 갈등이 있을 때 아범은 내 편이다. 하나, 둘, 셋. 어떻게 중간으로. 부부간의 갈등이 있을 때는 남편의 입장은 엄마 편도 또 아내 편도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각자 자기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 엄마의 갈등은 엄마가 지고 가야 되고 또 아내의 갈등은 아내가 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 자신도 참 제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각자 자기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손주들이 나의 문학적 기질을 닮은 것 같다. 배우는 것 같아요. 옆에서 보면서. 해머리도 쓰시고 아빠도 쓰시고 그런 거 보면서. 할머니는 외로움을 잘 타시는 편이다. 하나, 둘, 셋. 아들로서 이제 그 아들 그러니까 어렸을 때만큼 이렇게 잘 챙겨드리지 못하고 또 뭐 내 자식 생각을 먼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로움을 많이 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마음이 기뻐요. 왜냐하면 그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또 어머니가 또 며느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려는 마음이 정말 많이 깊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우리 가원이 서로 사랑하여라는데 정말 그 가운데로 잘 살아주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자, 서로 사랑합시다. 네, 저희 두 사람 박수 쳐드려야겠습니다. 네. 근데요, 아까 보니까 그 노래 끝나고 나서 마지막 장면에서 다른 식구들은 아무도 카메라를 안 보는데 할머니만 딱 카메라를 보시더라고요. 상당히 의식을 하시는데 문학을 하신다고요? 예. 수필서요. 수필 가서 등단하셨다면서요? 예. 아니, 언제 등단하셨어요? 워낙 늦게 시작해가지고 등단한 지 지금 한 4년. 그러세요? 한 3, 4년 돼요. 그리고 이번에 동인지 4집이 나왔는데 네. 내가 등단하던
그 해부터 동인지가 나오니까 4년 됐나 봐요. 네. 아유, 대단하세요. 정말. 동아문화센터에 나가는 그 말하자면 후배들이 지금도 공부하는데 거기 경로당 가는 셈 치고 거기 놀러도 자주 가고 그래 이제 문인들을 그렇게 만나니까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래서 세월 보내는 게 그렇게 좋아요. 내 나름대로 내 세계가 있어서 애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외롭지도 않는데 외로운가 싶은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전 그런 대로 편안하고 행복해요. 근데 이 자녀들을 보니까 다른 집, 연희 집 그 자녀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기림이는 학교 갈 때 준비물 다른 학생까지 같이 준비해 간다면서요? 어떻게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학교 갈 때 보면 이제 도화지나 색종이 뭐 이제 이런 걸 챙길 때면 항상 이제 여분의 것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가벼우니까 어떤 때는 그냥 이제 정말 다른 아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져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날은 보면 이 차륵 같은 거 자기 거에다 그 여분을 가져가면 무겁잖아요. 책도 많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 엄마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참 안쓰러워요. 그래서 하루는 너 네 거만 가져가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래도 꼭 안 가져오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걸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갔는데 학교를 보내놓고 나서 제가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어른으로서 좀 세속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은 너무너무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른 아이들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얘네들도 모임을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렇게 그 사랑이 많은 아이들로 키우는 방법은 절대 그 이론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아무리 부모가 하고자 해도 아이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될 텐데 나름대로 뚜렷한 어떤 교육관을, 심지고등 교육관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들은 우리 아이들이 내 아이라는 생각을 안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내 아이라고 생각하면 내 욕심대로 키우게 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얼마나 잘 키우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욕심대로 키우지 않고 정말 그분의 이렇게 맡겨드리고 그분의 뜻을 이렇게 아이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식으로 키우죠. 저는 항상 그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뭐 필요하다고 할 때 항상 그런 걸 정말 얘네들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런 거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떤 때는 좀 기다려주면서 얘네들이 정말 이거 필요한가. 그다음에 아빠하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함께 좀 상의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아이들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이제 사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또 100배의 상도 이렇게 체험하게 해주고. 100배의 상이요? 예. 지금 그림 있는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요. 제가 21단 기아 자전거 되게 갖고 싶었는데요. 엄마에게 말했는데요. 엄마는요. IMF 시대 다 갖는 것은요. 안 좋다고 해서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미사를 다니면서요.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은요. 매일 미사 오는 어린이에게요. 은총표를 줘요. 근데요. 사순절 때요. 은총표를 수녀님이 바쁘셔서요. 은총표를 안 주셨어요. 그래서 수녀님이 다음에 주신다고 했는데요. 다음에는 또 이미 지난 일이라고 안 주셨어요. 그래서 엄마께서 100배 이상으로요. 선물이 올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있다가요. 어린이날이요. 할머니께서요. 21단 기아 자전거 사주는 100배 상을 받으신 거군요.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니까 대개는 그냥 울다가 떼쓰다가 들어 눕잖아요. 안 사주면. 그렇죠. 어릴 때는 뭐 다 기다리는 마음을 길러줬다는 거 아니에요. 야, 그 100배 상 그 경험담을 누가 얘기를 좀 또 해주실 분 있으십니까? 제가요. 작년에 경험담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써왔거든요. 경험담을. 엄마가 며칠 동안 피정을 가셨습니다. 엄마가 안 계시는 동안 저는 아빠를 많이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루는 아빠와 백화점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고 싶은 물건이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아빠는 엄마도 안 계셔서 고생이 많은데 사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순간적으로 엄마가 먼저 일찍해야겠다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며칠 뒤 엄마가 돌아오셨을 때 엄마가 다시 그 백화점에 갔는데 엄마는 그 물건이 저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조금은 서운했지만 엄마와 함께 유치원에서 결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즉시 그 물건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어디서 경험담을 발표한 내용이에요? 네. 어디에서요? 작년에 저희 가족 모두가요. 네. 아까 사진을 나왔는데 그 모임 가서 경험담을 같이 발표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가족들이 몸소 보여주시는 이 흑골날의 정신. 헛골날에. 네. 흑골날에.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좀 그 모임하는 모습을 갖다 좀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임할 때 애들이 술을 준다는 게 아니고요. 네. 이번엔 특별히 그 프랑스 신학생들이 3분이 초대가 됐어요. 우리 모임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한국 음식을 특별히 대접하자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했고요. 여러 가족이 모이셨군요. 이건 아마 불어로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프랑스 신학생들이. 네, 프랑스 지금 신학생들이 쓰는. 진수성찬이네 정말. 자주 이런 모임은 가지세요? 네, 월 2회 정도. 지금 만만치가 않으실 텐데. 한국에 우리 이 가정에까지 와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아이들이 셋 있고 그리고 우리 식구들 아이들하고 우리 부부하고 우리 어머니. In their family, so 3 children, husband and wife, and his mother, the grandmother, stays with them together.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애들이 셋이거든요. 아이들만 셋인데 큰아이는 중학교 1학년이고 Middle school. 둘째는 초등학교 4학년. Second one is elementary. 그리고 셋째는 이제 18개월 됐거든요. 그 아이는 이제 이 이상을 알고 나서 그리고 항상 모임할 때 같이 모이나요? They try to live this. 6 커플 항상 만나서. 그러시군요. 잘하려고 항상 서로를 생각하면서 정말 부러운 모임이에요. 아유, 저렇게 만나고 나시면, 그러니까 한 달에 2번 정도라면 만나고 나시면은 뭔가 마음속에 어떤 그 새로운 평화라든가 이런 걸 더 충만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 아까 말씀 가운데 한 가족은 개신교 신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두 가톨릭 신자는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이게 호클라레 운동에는 이제 우리 천주교 신자들뿐이 아니라 뭐 불교 신자, 개신교 신자, 무신론자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몸소 사는 걸 봤을 때 정말 이 모임에는 이렇게 참석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모임은 한 달에 2번 정도. 한 달에 2번 하는데 정말 이렇게 2번 하지만 거의 이제 뭐 어려움이나 또 기쁜 일이나 하면서 정말 같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잘. 그래서 서로. 따로 전교가 필요 없겠어요. 없으시겠어요? 이렇게 이 가족도 살아가시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면은 그게 바로 전교하시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전교라고 하는 거는 그냥 카톨릭 신자로서 정말 카톨릭 신자로서 잘 남아있으면서 사랑 안에 남아있으면서 정말 어떤 땐 그 이웃들이 뭐 이렇게 사랑을 뭐를 요구할 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정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랑해주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그분들도 이렇게 함께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저희 아버님께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편지를 써오신 게 있으시다고요? 사랑하는 카타리나에게 그제 무척 더웠는데 명동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에 들어갔었어. 냉방 장치 덕분에 얼마나 시원했는지 그리고 돈을 찾을 때는 이 큰 은행에 나의 돈이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얼마간 부자가 된 것 같았어. 그런데 그날 저녁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 안으로 돌아오며 비슷한 생각이 들었다오. 물론 우리 집은 작고 그리고 선풍기만 있지만 나의 집이 얼마나 시원하고 신선했는지. 그리고 언제나 우리 집은 영원하신 아버지 덕분에 부족한 것 없는 집이 아니오. 우리 가정을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으로 20여 년 고생해온 당신에게 얼마나 감사한 생각이 드는지. 불같은 성격을 이렇게 느긋해지고 여유스러워질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참아주고
우리 가족만 생각하던 나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도록 모범이 되어 보여주었던 지난 시절 당신은 정말 마리아의 삶을 살아왔고 우리 가정에 아기 예수님을 낳아준 우리의 마리아님이요. 며칠 전 우리 피정에서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경험담을 발표하고 많은 사람들이 훌쩍거리며 회개하고 다시 새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였던 날, 돌아오는 자동차 안에서 하느님의 도구가 되었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나에게 당신은 이렇게 말했소. 지금은 젊어서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나이 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버림받은 그런 예수님의 삶만 남게 될 거예요. 우리 이제 그런 날을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으며 얼마나 당신이 고맙고 존경스러웠는지, 옛날 같으면 남자의 자존심이 무시당했다고 소리를 질러야 할 나이였는데 나는 정말 당신께 고마워하고 있었소. 당신은 현명하여 입을 다물어야 할 때 나에 대한 사랑으로 침묵하였고 지금처럼 말해야 할 때 말할 수 있는 여인이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모든 날들과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과 다른 가정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매일매일 다짐하고 있어.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이 되고 싶었던 내 삶의 목표는 이제 바뀌었다오. 우리는 성직자도 수도자도 아니지만 당신의 남은 삶이 훗날 당신이 성녀가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을 돕고 또 기도하겠소. 왜 근데 제가 뭉클하죠? 어떠세요? 지금 편지 받으신 느낌이? 글쎄 저는 굉장히 부족한데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정말 하느님의 은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영광도 하느님께 돌려드리고 그다음에 정말 함께 우리가 성덕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네. 오늘 녹화 끝나면 틀림없이 한 말씀 들으실 것 같아요. 엄마는 어쩌면 눈물도 한번 안 찍어내세요. 왜냐하면 지금 기름이가 이랬거든요. 기름이가. 그리고 또 큰 따님은 계속 내내 그냥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손세공 씨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희도 행복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행복한 모습 많은 분들에게 많이 좀 전해주세요. 전염이 될 수 있도록 전파시켜주세요. 네.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이렇게 프로그램에 도와주신 여러분께는요, 바오르딸 출판사의 월간 야곱의 우물 1년 정기 구독권을 드리고요, 한국인의 다국적 제약기업인 한국유나이티드에서 모닝 닥터 시리즈를 스튜디오 준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아까 그 사랑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일을 한다든가 어떤 걸 좀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참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네, 오늘 이 가족 정말 참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이런 가족들의 모습 저희는 더 많이 보고 싶거든요. 네, 지금 자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화나 팩스 그리고 PC통신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네, 건강하게 지내십시오. 고맙습니다.